안녕하십니까. CK성모학과 대표원장 주천기입니다. 사실은 고도근시는 스마일이 제일 안 맞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스마일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드는데 라식은 90마이크로미터까지 각막 절편의 두께를 만들 수 있고요. 스마일은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만든다고 합니다.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디옵터를 깎는다 그러면 거기에 한 10%를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깎는 양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일 라식이 좀 더 안전하다 그러고 또 나중에 각막 돌출증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좀 적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 논문에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깎고 또 각막 두께가 약간 두껍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고도근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도근시나 다른 것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는 각막의 두께의 양, 또 각막 후면부의 돌출 정도, 또 각막의 물리학적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깊이 자체는 스마일 라식이 좀 더 깊게 우리가 깎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근시는 이제 우리 중등도 근시, 그 다음에 아주 약한 경도 근시, 이런 거, 경도 근시는 보통 한 2디옵터, 그 다음에 중등도 근시는 보통 3, 4디옵터를 얘기하는데, 고도 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6디옵터가 넘어가는 근시를 우리가 고도 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스마일 라식이 꼭 어떤 도수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물론 마이너스 10디옵터, 11디옵터 넘어가는 것을 계속 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남는 각막의 두께의 양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데 보통 280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남는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고도근시라고 하더라도 각막 두께가 충분하고 남는 양이 충분히 300 마이크로 이상 남고 또 각막 지형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후면에 돌출증이 거의 없으며 또 나중에 우리가 각막의 물리학적 특성상 굉장히 안전하다고 한다면 구태여 스마일 라식을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 스마일 라식은 굉장히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라식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 스마일 라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난시 교정이라든가 하이오더 아버레이션, 고위수차라 그러죠. 고위수차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난시가 2.5디옵터 넘어가는 경우라든가 물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정확성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위수차가 굉장히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웨이브 프론트 라식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굉장히 시력 회복이 빠른 스마일 라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근시 환자 중에서 마이너스 10디옵터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디옵터가 되니까 스마일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신데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측정을 해보고 각막 두께를 계산해보고 그다음 각막의 물리학적 특성도 보고 이랬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1.0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생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래 상태로 복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을 잘 수술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복귀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그레션이죠. 근시로의 퇴행이 약간씩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은 20대 때 수술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약 10년, 20년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40대가 되면 또 그때는 마침 또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근시가 퇴행되더라도 그때는 또 가까운 데 것을 잘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불편을 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 퇴행은 우리 몸 자체가 원상복귀하는 힘이 있어서 퇴행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퇴행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의 연령이랑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가까운 데 거 보는 것을 자기는 돋보이 껴도 괜찮다. 멀리 껴서 꼭 잘 보이게 해달라 그러면은 각막에 남아있는 두께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고 다시 수술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나이가 차서 그 멀리 걸 다시 잘 보이게 해준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가까운 데 거 볼 때 돋보기를 끼는 불편이 있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설득을 해서 좀 수술을 미루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도근시 환자들은 그만큼 절삭량이 많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막에 많은 변형을 주게 됩니다. 수술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근시를 다 교정해 줬을 때 과연 얼만큼 이 환자가 만족을 하고 또 그 만족도가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막 돌출증 같은 이런 것을 좀 피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각막 지형도라든가 각막 두께라든가 각막의 물리학적 특성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지 실패하는 일이 적게 됩니다. 물론 있죠.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여학생인데 한쪽 눈이 마이너스 7디옵터, 반대편 눈이 마이너스 9디옵터로 딴 병원에서 굉장히 굴절 수술을 꺼렸던 그런 환자였는데 저에게 와서 이제 검사를 받고 굴절 수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물리학적 특성도 좋고 마이너스 9디옵터의 고도근시긴 하지만 충분하게 각막 두께도 남고, 그래서 저희가 스마일 라식을 권했고요. 또 그 환자가 컨택 렌즈 끼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굉장히 안구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증도 좀 없어야 되겠고, 또 개강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빨리 요구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다 해보고 스마일 라식을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해주고 그 다음날 완전히 그 환자는 양쪽의 시력이 1.0 나와서 마치 컨택렌즈 끼고 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건조증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고,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잘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검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특성을 보는 것부터 해서 각막 내피세포도 검사를 하고요. 또 주변부에 망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시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각막 지형도를 찍어서 각막 두께와 그 다음에 각막의 모양 자체, 또 후면의 돌출 정도 이런 것도 다 검사하고, 최종적으로는 ORA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막의 물리학적 특성,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고 났을 때 어떤 그 각막 돌출의 위험성이 있는지까지도 측정을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레스지오라는 각막 지형도는 각막 상피의 지형도, 각막 실질의 지형도, 이것을 딱 나눠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고도근시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굉장히 앞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도근시인 경우도 우리가 실질적인 시신경 변화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조사를 하게 되면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각막 굴절 수술도 가능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삽입술 같은 것을 통해서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굴절 이상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잘 검사를 해보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도근시와 스마일 라식에 대한 관련성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막 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